네, 자, 다시 본격적으로 스텝 4, 이제 현금흐름표 작성을 시작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BS 계정 과목별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일단은 뭐 하나 더 좀 사전에 뭐 해놓으면 좋으시는 게, 이제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요런 제가 보면은 요 BS 계정 과목 명칭에 색칠을 안 해놓은 게 있고,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계정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영업활동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색칠을 안 해놨고, 이제 투자활동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이유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영업활동 관련된 계정 잔액의 변동은 현금흐름표상의 간접법이기 때문에 그냥 요 기초 기말 잔액 변동 순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고요. 영업활동 상에. 근데 이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현금 유출입액들은 변동액의 순액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 단기대여금의 변동액이 2,300만원인데 요 순액으로 그냥 한 번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예를 들면 단기대여금도 뭐 증가금액도 있을 거고, 단기대여금을 회수해서 감소금액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요 순액이겠죠. 변동액 순액. 근데 요걸 순액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는 총액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계정은 반영을 해주셔야 돼서 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작성할 때 보시겠지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된 계정 과목의 변동을 뭐 바로바로 이제 분계장에서 찾으셔서, 예를 들면 여기 단기대여금의 증가, 뭐 금액 얼마 이렇게 기재하고, 뭐 반대로 단기대여금의 감소 찾아서 뭐 분계장에서 금액 찾아서 바로 뭐 갑복사로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처음엔 세팅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시트 옆에 보시면 CF 증감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된 계정들을 먼저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기초 잔액부터 기중에 이제 증가, 감소, 이런 변동 내역들의 세부 내역들을 정리를 먼저 여기에 해놓은 다음에, 뭐 분계장을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기말 잔액을 구한 다음, 요거부터 먼저 증감 변동액을 검증을 띄워놓고, 우리 BS상의 기말 잔액하고 검증을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요 증가, 감소 내역들을 현금흐름표로 수식으로 끌고 와서, 예를 들어서 단기대여금의 증가, 이렇게, 감소네요. 요거 뭐 자산은 또 반대 효과니까, 증감 내역과 현금흐름표의 자산 계정은 반대로 들어오니까, 대여금의 감소금을 이렇게 수식으로 끌고 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작성이 될 거고, 일단은 영업활동 관련된 계정들이 그냥 요 변동액들을 순액으로 꽂아 넣으면은 작성이 쉬우니까 먼저 영업활동들부터 먼저 해볼까요? 보시면은, 자, 외상매출금, 요 변동액 금액 기준으로 영업활동 관련된 계정이니까 여기에 매출채권 관련된 계정에 그대로 갑복사로 들어오면 검증이 성공합니다. 빵이 뜨죠. 보면은 이걸 해석해보면 간단하게, 기초에는 잔액이 38억이었는데 기말에 49억, 11억이 자산 계정의 잔액이 11억 증가했으니까 자산 계정의 증가분은 차변에 증가할 거고, 예를 들면 그럼 대변으로는 현금 유출 효과일 거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아까 기본 개념상에서 자산의 증가분은 현금흐름상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유출 효과로 오는 11억의 유출액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영업활동들부터 먼저 쭉 만약에 작성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익 조정 내역들하고 엮여있는 계정잔액 변동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는 익숙해지시면 바로바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좀 뭐 익혀가시는 단계니까, 뭐 그냥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바로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발생분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의 증가의 효과를 가져왔으니까, 이 효과가 여기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유출입 없는 손익 조정에서 대손상각비니까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이미 반영된, 저거
당기순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대손상각비 비용 효과를 제거해 줘야 되니까 이 대손상각비는 부호 반대 플러스 효과로 와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도 결국에는 외성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의 변동분은 현금 유출입액이 없이 대손상각비로 그냥 변동을 한 계정 변동액이다. 예, 요런 해석이 될 거고, 맨 처음에는 저거부터 넣고 해야겠네요. 우리 맨 끝에 가보시면 당기순이익을 먼저 현금 흐름에 반영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간접법 작성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기순이익은 우리 이익잉여금의 변동일 거고, 요거는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은 우리 자본변동표에 있거나 아니면 뭐 손익계산서의 최종 당기순이익이겠죠. 뭐 자본변동표에 있는 걸 끌고 올게요. 요 당기순이익 금액을 일단 꽂아 놓고 시작합니다. 당기순이익 12억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냥 현금 유입액이라는 결론이에요. 예, 개념상으로는. 근데 거기서 이제 효과들을 조정해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다음 영업활동 뭐 미수금, 영업활동에 미수금 넣고 갑복사로 넣고, 자, 선납법인세, 단기법인세 자산이니까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들 영업활동이죠. 요것도 그냥 쭉 해서 갑복사로 넣고, 다 검증들 다 뜨죠. 팡팡팡. 저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그 회계처리를 분계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뭐 고민을 해보세요. 개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저 상품 같은 경우에 봐보면 기초잔액이 없었잖아요. 근데 기말잔액 2억 2천이 증가했다는 거는 뭐냐면, 분계로 만약에 설명을 해보자면, 차변에 상품을 매입해서 상품이 잡히고 대변에 그냥 현금이 유출됐다고 보는 건 거죠. 2억 2천이. 그럼 현금 상품 자산 잔액이 증가 2억 2천 증가한 것만큼 현금 지금 실제 2억 2천이 유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현금 흐름 편상에 보시면 재고 자산에 요거 지우고 보면 상품 잔액 2억 2천 증가분은 결국 요 현금 유출 효과니까 2억 2천 유출액으로 잡히게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혼자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변동액 나머지 넣고 또 쭉 갑니다. 일단 투자랑 재무활동 관련된 계정들 빼고 단순한 우리 영업활동 계정들부터 다 순액들 다 넣으시면 되니까 미지급금 넣고, 예수금 넣고, 부가세 예수금 넣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지급 법인세 변동액 그대로 넣고, 단기법인세 부채에 넣고, 미지급 비용 네 해당되는 항목에 넣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요 아까 자산하고 다르게 부채와 자본은 잔액의 변동분이 현금 유출입 효과랑 방향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미지급 비용이 기초잔액 8,100만원 대비 기말에 7,100만원으로 잔액이 1,000만원 줄었으니까, 근데 부채랑 자본은 현금 유출입 효과랑 같으니까 방향이 요 잔액이 준 것만큼 잔액이 줄었으니까 현금도 줄었다. 예,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로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보면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특이하게 영업활동인데도 얘는 조금 그 우리 위쪽에서 이 현금 유출입 없는 손익 조정하고 좀 얽혀있는 계정이어가지고 얘는 좀 특이하게 투자활동 재무활동 계정 과목들처럼 요 증감 내역상 정리할 때 여기에 따로 좀 정리를 해놓고 해요. 요거는 네, 단순히 현금 변동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벌써 영업활동 쪽 관련된 거는 다 작성이 됐고, 그럼 다음번에 이제 나머지 이제 계정들 맞춰볼까요? 단기대여금 파란색 투자활동 관련 계정인 거죠. 투자활동은 우리 뭐 간단하게 우리 영업활동은 이제 영업활동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거래 관련된 진짜 뭐 계정 과목의 변동분들인 거고, 투자활동은 단순하게 뭐 설비나 아니면 자금에 대해서 뭐 대여, 예, 요런 영업활동과는 별개의 활동들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금 흐름표상에서도 아래쪽에 투자활동에 있는 현금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요 CF 증감 시트를 가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투자 재무 활동들, 요런 변동 내역들 계정 과목에 이거부터 먼저 다 채워 주셔야 돼요. 요거는 하나만 뭐 예를 들어보자면 요 단기 대여금을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BS에서 코드 계정 과목 코드 걸어놨잖아요. 요거를 먼저 요 BS 상에서 먼저 투자활동 관련된 것과 재무활동 관련된 개념 과목들을 먼저 표시를 다 먼저 쭉 스캔하면서 해주시고 그 관련된 요 계정 코드 과목들만 쭉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놔서 그런 거고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갑복사로 깔아놓은 다음에 계정 과목부터 요 기초 잔해까지는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CF 여기서 끌고 왔듯이 요거 작업했듯이 계정 과목 끌고 오고 BS에서 끌고 오게 요거 두 번째 항목 끌고 오게 그래서 두 번째 항목 끌고 오게 하고 기초장이 또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빈칸일 거잖아요. 여기는 빈칸일 거고 기말 잔액은 이제 요 증가 감소 내역들이 합산돼서 기말 잔액이 나올 거고 얘랑 검증을 띄워보려면 요 VLOOKUP 똑같이 끌고 와서 BS상에 있는 기말 잔액을 끌고 오도록 해서 요 증가 감소 기초에서 증가 감소 내역들이 쭉 반영돼서 나온 기말 잔액이 결국 지금 현재 기말 잔액에 BS에 있는 기말 잔액과 맞아야 된다. 네, 이렇게 검증을 띄우게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도 원래는 다 이런 백지 상태 처음 세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초 잔액만 들어와 있고 요 기말 잔액 BS에서 끌고 와서 검증이 다 안 맞게 뜰 텐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단기 대여금 작성하신다고 치면은 우리 분계장 있으시죠? 총계정 원장 또는 분계장. 네. 회계 전표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분계장을 가지고 오셔서 이 계정 과목 필터 거셔가지고 단기 대여금에 차변 합계가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 합계가 결국엔 증가 금액일 거고 옆에 대변 합계가 감소 금액이겠죠. 네, 증가 금액은 예를 들면 뭐 추가로 대여금을 지급했으니까 증가했을 거고 이제 대여금을 회수했으면은 반대로 감소했을 거고 이 합계 금액을 가져오는 겁니다. 적요상으로 조금 특이한 내역들은 나중에는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제가 이 예제는 좀 단순화 시켜 놓은 거니까 그냥 이걸로만 해볼게요. 여기는 다 대여금의 지급과 회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차변의 증가분이 대여금의 지급이겠죠. 그럼 요 3200 합계 요 3200 합계가 우리 요 단기 대여금의 증가분일 거고 다시 분계장에서 대변 합계가 5,500만원이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감소된 마이너스 감소해서 결국 대여금 잔액은 1,700일 거고 지금 현재 기말 BS상의 잔액과 일치한다. 검증 뜬다. 네. 요렇게 이쪽 부분을 먼저 다 세팅해 주세요. 뭐 퇴충부터 해서 뭐 다 다른 계정 과목들도 그럼 요거까지 작성을 하셨다고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자, 현금 흐름표에서 아까 작성을 했었던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여기서 단기 대여금의 감소 요 항목 투자활동상의 단기 대여금의 감소에는 자산의 변동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끌고 오셔야 돼요. 감소금액. 왜? 대여금이 감소했다는 건 대변으로 대여금이 감소하면서 다시 대여금이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현금이 회수된 거잖아요. 요 5,500이. 헷갈리시면 분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계를 작성해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분계상으로 대여금이 5,500이 감소해서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현금 유입효과죠. 요 유입효과. 네. 이렇게 동일한 금액. 그리고 단기 대여금의 증가분도 수식 반대로 자산 계정이니까 증가분 반대로. 네. 그럼 요 검증 떴죠? 네. 단기 대여금 투자활동의 단기 대여금은 이제 작성이 됐고요. 또 쭉 넘어가셔서 매도가능증권 이것도 투자활동이죠. 매도가능증권도 증감 내역에서 보면 뭐가 있나요? 매도가능증권 증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분계장 보시면 이 증가는 약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취득이나 또는 뭐 처분에 대한 증가의 효과인 것 같고, 효과를 일반적으로 저는 쓰고 요거를 다시 없앨게요. 이러면은 뭔가 1000만원의 변동이 기준에 있었는데 분계장에서 보면 매도가능증권 계정 보시면 1000만원이 평가이익으로 인해서 증가한 금액이니까 평가이익분이 증가한 건 여기 보시면은 기타 쪽에, 요 기타는 그냥 뭐 새로운 거 그냥 적기 위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뭐 평가손익이라고 할게요.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이익 1000만원으로 이제 잔액이 증가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 우리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거잖아요, 평가손익은. 그럼 매도가능증권의 취득도 아닌 거고,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서 이제 비현금 거래로 조정을 하거든요. 네, 요거를 예를 들면 자, 차변 매도가능증권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럼 대변으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네.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매도가능증권의 변동분 중에서 요 평가손익으로 변동했다. 왜냐면 분계상 보시면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이 없잖아요, 요거. 네. 매도가능증권 계정 과목의 변동이 그냥 자본 계정 과목, 똑같은 BS 계정 과목으로 변동했기 때문에 이건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현금 거래에 반영을 해주시는데, 보면 이것도 자산 계정이니까 수식 반대로 해서 우리 아까 여기 평가손익,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검증이 맞죠. 근데 이 비현금 거래는 우리 분계상은 차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검증은 옆에 현금 흐름에 대한 금액들의 합산이 0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검증이. 그럼 아까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잔액의 변동분은 여기 기재가 됐고, 그럼 옆에 평가이익도 이제 BS 계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시트상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저거는 쭉 가보시면 자본 계정에서 여기 보이시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요 계정이 같이 변동한 거잖아요. 현금 유출입 없이 비현금 거래로. 그럼 요거는 자본 계정이니까 수식 반대가 아니라 수식 그대로죠. 변동분하고 끌고 옵니다. 요 밑에 재무활동상에서 요거 빠져있네요. 요것도 빠져있는데, 요것도 증가 감소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요거 평가손익으로 증가했을 거니까 똑같이 아까 그 1000만원 증가분이 여기 들어와야 될 거고, 요거는 결국 현금흐름표에 평가손익 수식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평가이익 효과. 그럼 요 자본계정 잔액도 검증이 맞고, 우리 비현금 거래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인한 검증도 0이 맞고. 네. 요 옆에 최소값 최대값은 우리 요거는 좀 그 주석에서 이제 비현금 거래 내역 쓰는 거에 좀 참고하려고 이 거래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한 건데, 요건 뭐 디테일한 거니까 요건 나중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매도가능증권 됐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나머지 똑같이 투자활동 다 비슷합니다. 결국엔 장기금융상품 투자활동이죠. 장기금융상품 감소, 자산이니까 수식 반대. 우리 증감 내역상에서 장기금융상품 감소가 없네요. 그러면 증가, 장기금융상품의 증가로 200. 근데 이 검증이 안 뜨죠. 이 왜냐면은 증감 내역상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요 우리 이자 수익으로 증가한 게 있어요. 장기금융상품이 아직 그 돈은 수령 못하고 실제 현금은 수령 못하고 그냥 본 계정에 이제 가산된 걸로 만약에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손익으로 변동한 거잖아요. BS 계정 자체가. 그러면 상단에 우리 현금 유출입이 없는 요 조정 항목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수익, 요게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을 다 끌고 오진 않는데, 뭔가 이 장기금융상품의 변동 중에서 이자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이 없는 변동으로 인한 변동액이 있다는 거죠. 네, 요걸 끌고 오면 그러면 검증 맞고, 이자 수익 효과를 제거해 주는 거니까 우리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그 수익 효과에서 수익 효과를 제거해 주는 효과. 네, 이렇게 될 거고, 뭐 여기 검증에 바로 끌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이자 수익. 네, 요 검증 떠 있으면 또 이제 요 회계 이쪽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되게 거슬리거든요. 네, 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또 갑니다.
자, 유형자산 보면은, 유형자산은 보면 대부분 감가상각률에 감가상각비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현금 유출입 없는 손익효과니까 이것도 끌고 와야 될 텐데, 유형자산은 여기에 증감 내역에는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이유는 요건 뭐 그냥 제 방식인데, 유형자산은 어차피 우리 유형자산 주석에서 유형자산 증감 내역의 주석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여기서 금액을 끌고 오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럼 요거를 보시면 일단 요 라인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전체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800만원, 제조원가에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뭔가 손익에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계정과목별로 이제 반영해 줍니다. 요건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일 거고, 그러면 부호 반대로 주석에서 이제 끌고 올게요. 건물 감가상각비, 자 350만원, 기계 감가상각비, 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주석에서 다시 주석에서 차량 거, 그 다음에 비품 감가비 다 끌고, 이렇게 하면 다 끌고 왔죠. 다 끌고 오면은 검증 여기에 지금 검증이 빵 떴잖아요. 왜? 손익에 반영된 1350만원이 지금 여기서 조정이 전액 다 됐으니까, 전체 계정에서. 네. 그리고 나머지 안 뜬 거를 볼까요? 그럼 요 검증 안 뜬 거 기계장치 2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본 계정이 증가했으니까 뭔가 취득이 있었겠죠. 쭉 내려가서 투자활동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네, 부호 반대로 보면은 우리 주석에서도 보면 기계장치가 200만원 취득이 있었네요. 부호 반대로 들어올 거고 현금 유출됐을 거니까. 그리고 차량도 보시면, 차량은 근데 요거를 보시면 주석을 볼까요? 차량에 대한 우리 변동분이 감가상각비 외에 취득은 없고 처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의 순액을 순액인 장부금액의 변동분을 보여주는 주석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한 감소분이 1000원인데, 현금으로 표해서 보면 각각의 계정들 취득원가분하고 감가상각 누계액분에 대한 순액을 보시면 1000원이죠. 네, 요게 처분에다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요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 순액이 맞는지 1000원을 주석하고 맞는지 보시는 거 하고,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 분계장으로 가셔서 기계장치를 보면, 기계장치가 아니고 차량이었죠. 차량을 보시면 차량 운반구, 실제로 차량 운반구에 요 대변 쪽 처분이 있는 거죠. 법인 차량 그냥 처분이겠죠. 적용은 제가 다 지워놨는데, 네, 요 5496만원 요 맞잖아요. 네, 이렇게 각각 계정을 확인해서 넣으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순액이 맞는지 보시고 그냥 넣으시던가. 1000원. 네. 또 가보면, 네, 유형자산도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임차보증금도 투자활동으로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뭔가 요 증감 내역에서 정리를 했겠죠. 임차보증금 증가 감소, 임차보증금의 증가 부호 반대, 증가분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의 감소 부호 반대. 네, 검증 떴고요. 임차보증금 자산의 감소가 되면서 회수한 거니까 5천만원 현금 유입 효과 맞죠? 그 다음에 쭉 또 갑니다. 자, 차입금 이제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영업활동, 투자활동 말고 실제 뭔가 자금의 직접적인 거래, 차입해오는 거나 아니면 자본활동의 변동, 현금 유출입액을 이제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개념은 이제 기본 개념에 제가 또 정리해 놨으니까, 네, 이쪽에 한번 그 각 현금 흐름 유형들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차입금. 재무활동 쪽이니까 재무활동에 이제 단기 차입금에 차입이 있을 거고, 부채 쪽의 변동이니까 현금 흐름 효과가 동일한 방향이니까 요건 수식 그대로. 자, 증감 내역에서 차입금의 증가, 그 다음에 차입금의 상환이 감소, 다시 수식 그대로. 근데 보시면은 증감 내역에서 보면
단기 차입금이 외화 단기 차입금이 있어서 그런지 요 차입금 잔액의 증감이 외화 환산 이익 손실로 변동분이 있어요. 예. 얘네는 또 이제 현금 유출입 없이 그냥 평가손익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맨 위쪽에서 상단에서 뭔가 이 손익의 조정 항목에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어디 있을까요? 요거 외화 환산 손실로 인한 변동분을 기재해주고,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에 대한 것도 변동분. 네. 차입금 잔액의 변동이 현금 유출입 없는 손익의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를 좀 나가보면 이렇게 하면 결국 외화 환산 손실하고 외화 환산 이익도 검증이 이게 빵이 떠야 될 텐데 다른 계정 과목들, 예를 들면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가 일반적일 텐데 외화 환산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계정 과목별로. 예, 그거는 요 밑에 화면 아래쪽에 이제 비현금 거래나 손익 조정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외화 환산만 보여드리면, 외화 환산 손실도 뭔가 이런 계정 과목들에서 발생한 금액들이 있을 거고, 뭐 분계장에서 찾아서 넣으시던가 아니면 외화 환산 손실 그 정리한 결산 조정 명세서에서 찾으면 되실 거고요. 예, 그럼 각 계정별로 발생한 이 손익 효과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끌고 옵니다. 조정해서 먼저 검증 띄워줄게요. 자, 외화 환산 손실 검증을 띄워주려면 아까 뭐가 있었죠? 외화 환산 손실, 단기 차입금하고 외상 매입금. 단기 차입금은 아까 반영해줬고, 그러면 쭉 가서 외상 매입금에서 발생한 거, 외상 매입금에서 발생한 거 부호 반대로, 그럼 검증 떴죠? 외화 환산 손실 검증 빵 떴고, 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은 뭐가 있었을까요? 외화 환산 이익에 외상 매입금도 있네요. 이것도 역시 부호 반대로. 부호 반대인 이유는 이미 단기 손익에 반영된 손익 효과들을 제거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또 뭐 있죠? 외상 매출금하고 단기 차입금은 아까 반영됐었고, 외상 매출금에서만 반영해주면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에서의 이 외화 환산 이익 반영, 부호 반대로 외상 매출금. 자, 그럼 이제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쪽에서의 검증이 다 떴습니다. 빵으로. 그럼 뭔가 계정 과목들에 잘 분배가 된 건데, 아까 우리가 영업활동 쪽의 계정들 맞출 때 그냥 순액 변동액을 바로바로 다 꽂아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 변동분 중에서는 현금 유출입이 없이 외화 환산으로 인한 평가손익으로 인한 외화 환산 손익으로 인한 조정분들을 조정해주는 금액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검증들이 다시 틀어졌어요. 예. 그럼 저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기존에 반영했던 순액 없애주고 나머지 잔액을 넣어주시던가, 그럼 검증 다시 없어지죠. 그만큼 효과가 줄 거니까, 우리 손익변동 효과만큼. 아니면은 진짜 뭐 정석적으로라고 하면 요거는 최초의 계정 전체 잔액에 대한 변동분이었는데 그 변동분 중에 위에 우리 손익 효과로 인한, 환산 손익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없는 손익에 대한 조정분이 반영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보다 보면은 아까 또 쭉 가다 보면 아까 외상 매입금에서 외화 환산 손익들 막 정리됐었잖아요. 그럼 요것도 최초에 반영했던 순액 변동액에서 우리 외화 환산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해주면 그럼 검증 다시 빵으로 뜨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도 재무활동이니까, 이렇게 분홍색 표시된 재무활동이니까 증감 내역들을 한번 보면 일단 유동성 장기부채는 일반적으로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로 인한 변동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비현금 거래 쪽에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증감 내역 쪽을 참고해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변동 내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 대체, 유동성 대체 내역 끌고 오고, 부호는 효과는 그대로겠죠. 이걸로 인한 장기부채 증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보면 요 감소, 유동성 장기부채 상환액이 있으니까 재무활동 쪽에 여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상환, 여기에 부호 그대로, 왜 차입금이 감소한 만큼 실제 현금 상환했을 거니까 유출 효과, 네,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장기 차입금도 보면 장기 차입금에 차입이 있는지 보시고, 장기 차입금 차입이 있네요. 증가, 차입한 것만큼 유입 효과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동성 대체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검증에 비연금 거래 쪽 검증에 지금 7억이 안 맞는다고 떠있는데 요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서 감소되면서 유동성 대체된 부분이 들어오면 이제 검증이 맞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것도 해결됐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손익하고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우리 퇴직급여 손익으로 반영된 게 이게 손익계산서 1500, 제조원가 1500 이렇게 있는데 결국 3000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증감 내역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위쪽에 보면 영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퇴충은 좀 특이하게 이쪽에 증감 내역을 정리했는데, 여기 퇴직급여로 인식하면서 증가한 부채 증가분 3000만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에 반영된 이 효과겠죠.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충당금 부채 감소한 거, 그거는 영업활동 쪽에서 여기 퇴직금의 지급, 네, 지급하면서 3700 지급됐고, 그 이쪽 운영자산 쪽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운영자산 쪽에서 퇴직금이 지급된 것만큼은 현금이 덜 나갔을 거니까 이렇게 유입효과로 반영될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우리 그 운용자산의 평가이익, 이자 수익으로 인해 증가하는 부분, 요것도 여기에 현금, 이거는 뭐야, 현금에 저기 없으니까, 현금 유출입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정되는데, 역시 이자 수익을 다 끌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것도 검증 띄우기 위해서 그냥 맞춰줍시다. 이건 네. 자, 이렇게 반영될 거고요. 나머지 계정들 없네요. 이제 보시면 그럼 한번 쫙 훑어봅니다. 계정 과목, 이 BS 계정들 각각의 계정들의 검증은 지금 보시면 다 떴어요. 빵이.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완성이 됐죠. 네, 1차적으로 완성이 됐죠. 보면은 그래서 최종 검증에도 지금 빵이 떴죠. 쭉 현금 흐름표 결과 보시면 기말의 현금이 37만 9,501원 나왔는데, 우리 실제 기말 BS상에 21년도 기말 잔액이 합계 보시면 37만 9,501원 똑같으니까 지금 최종 검증이 네, 0이 떴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보시면 현금 유출입 없는 요 손익 조정 내역에서 아직 검증이 안 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반영한 현금 흐름들 중에서 뭔가 비현금 항목들, 아니면 손익 조정돼야 되는 항목들, 아니면 투자 재무 활동 관련된 손익 계정들이 조금 조정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한번 볼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 뭔가 매출채권 할인한 거잖아요. 할인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차변에 매출채권 할인하면서 현금이 들어왔을 거고, 뭐 얼마로 할까요? 뭐 한 1000만원? 1000만원 들어왔을 거고, 대변에 매출채권 할인이 뭔가 됐을 텐데, 매출채권 할인도 1000만원. 근데 보시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는 차변에 발생했겠죠, 분계상으로. 이게 뭔가 얼마예요 이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 480만원만큼 현금이 뭔가 덜 들어왔었을 거니까, 이건 뭐 분계 보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분계장에서 분계 보시면. 근데 아마 분계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요거 조정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480만원 외상 매출금에서 요 해석을 하자면,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장부 금액은 1000만원이 감소했지만 실제 현금은 500만원 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잡혔으니까 요거는 요 효과 조정해 주시고, 그만큼 또 다시 매출채권에서 실제로 부호 반대로 요 금액만큼 480만원 요거 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보면 아까 우리 차량 운반구 처분했는데 요 차량 운반구에서 발생했겠죠. 그럼 요 금액만큼은 처분 이익이니까 차량 운반구 처분한 거보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현금 유출입 없는 손익 조정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영업활동에 반영된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돼 있는 거에서,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계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업활동에서 제거해주고, 이익이니까 마이너스를 제거해주고, 그걸 다시
우리 투자활동 쪽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영업활동에 관련된 손익이 아니니까. 요거를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좀 말로 설명드리기 조금 여기선 시간이 짧을 것 같고, 아무튼 실제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뭐냐면 장부금액 감소한 것만큼, 처분해서 감소한 것보다 현금을 더 받은 거니까 실제 63만 5천 원만큼은 더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이. 그럼 여기서 원래는 장부금액 감소는 1,000원인데 실제로는 현금이 요 63만 5천 원만큼 더 들어온 거죠. 요 처분액에 실제 현금 유입액은. 네. 개념에 대한 설명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 그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뭐 질문을 해주시든가 전화를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결국 이쪽 손익조정 내역도 검증이 다 떴으니까 이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현금흐름표 최종 검증 떴고 모든 검증들이 다 이제 다 떠 있으니까. 네.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 현금 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 손익 계정에 대한 조정 요 항목은 실제로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익들에 대한 조정 항목들이 있고, 그거에 플러스 우리 재무 활동과 투자 활동 관련된 손익에 대한 금액을, 손익 금액을 제거해 주는 조정분이에요, 여기가. 예. 왜냐면 여기서 영업활동에서 이미 당기순이익으로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손익이, 그거를 영업활동에서 제거해 주고 다시 밑에 쪽에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 쪽에 다시 반영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요거 개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그럼 실제 뭐 현금흐름표 작성 자체는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요 시트들 보시면 맨 앞쪽에 공시양식, 네, 요것도 제가 이미 수식은 다 걸어놨는데 우리 감사보고서에 공시되는 그 현금흐름표 양식으로 다 끌고 온 거예요, 수식을. 우리 현금흐름표 아까 작성 템플릿 상에 있는 요 결과물 숫자들을 이렇게 공시양식으로 끌고 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금흐름표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실제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조금 약식으로 좀 단순화 시켜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뭐 실제로 이제 현금흐름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영상의 좋아요와 뭐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연구 잘 해보셔가지고 현금흐름표 작성 마스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